말 많은 물고기 이번 주제는요. 제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아이에게 선택권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보통 이제 이 자폐뿐만 아니라 ADHD도 그렇고 생각하는 방법이 다른 아이들은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실제로 옆에서 표현하는 방법을 제가 인제 앞서서 다뤘던 언어 능력 키우는 방법 내용이 있잖아요. 그거에서 말한 것처럼 다룬 것처럼 체계적으로 아이들에게 표현하는 방법을 익히게끔 한 다음에 아이로 하여금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는 쪽으로 인제 단계적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처음부터 "야 뭘 원하는지 네가 얘기해 봐." 또는 "너 이거는 뭐 지금 네 생각을 좀 얘기 좀 해. 그래야지 내가 좀 답답하지가 않지." 이러시는 분들 많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생각은 해 보세요. 엄마 아빠가 답답해서 가슴을 치는 만큼 아이는 더 미쳐요. 그럼 나중에 아이들이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말 그대로 짜증 내고 화내고 폭력 성향이 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예.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제 저는 이번에는 이 일상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 이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이게 돼야 아이와 의사소통이 되면서 그다음에 아이가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고, 그래야 아이로 하여 후에 가면 아이가 언어를 익혀간 방법을 통해서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예. 자, 그러니까 인제 여러분들 생각을 해 보시면서 인제 하는데, 이게 뭐냐면 아이에게 선택권을 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보통 부모님들이 접근을 할 때는 어떻게 하죠? 아이가 뚜렷하게 자기 의사 표현을 못 한다는 거,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냐면 부모님들이 모든 것들을 선택을 해서 아이에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먹어. 이거 오늘은 이거 해.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일반 아이라면 일반 아이라면 짜증 내고 화내고 그래 가면서 자기 의사 표현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공부해." 그러면 "싫어. 게임 그만해. 1시간 더 할 거야." 싸우고, 또 아니면은 뭐 "1시간 더 하게 해 줘." 그래 가면서 떼쓰고 막 그러다가 안 하면 어떡하죠? 아이들 집 나가서 그냥 친구들하고 딴데 가서 놀다가 오고. 이 일반 아이들에게는 탈출구가 있어요. 친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란 탈출구가 있어요. 문제는 자폐라든가 ADHD가 있거나 또 뭐라 그럴까요? 표현이 안 돼서 행동으로 뭔가를 자꾸 이렇게 자기의 의사를 보여주려고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다른 아이들과 뭐죠? 놀려고 할 때 표현이 안 되니까 손으로 잡는다든가 핥힌다든가 이런 일들이 인제 먼저 벌어지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인제 여러분들께서 인제 제가 얘기하는 건 항상 이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는 바로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거는 부모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게 첫 번째예요. 자, 그러면 그 시작을 어디서 할 것이냐? 앞에서 언어 이야기도 뭐 제가 다 다뤘고, 언어에 대한 내용도 인제 들어가 있고 하지만 인제 이 일상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 보세요. 아이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 그래서 앞에서 제가 그랬죠. 과자를 아이가 먹고 싶어 한다? 그러면은 어떤 과자를 얼만큼.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아이에게 물으면 어떡하죠? 아이는 자기의 의사를 표현해요. 단어로라도 표현을 해요. 그쵸? 자, 그러면 이게 가능해지는 이유가 뭐죠? 아이에게 선택권을 줬기 때문에 가능해요. 아이가 원하는 것을 그럼 먹지 않게 하겠다가 아니고 어떤 과자를 얼만큼, 뭐를 주게 네가 원하는지를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죠? 자, 이게 인제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님들이 인제 보면서 제가 자폐 아이 교육하는 책에 대한 거 지난 저희 방송에서 인제 보여 드린 책이 있잖아요. 거기서도 인제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게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아유 건강이 나쁜데 왜 회사는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에게 건강 나빠지게 자꾸 이렇게 해 놨는지 모르겠네.' 그러면서 한숨을 쉬면서 과자를 내주죠. 아이가 떼를 너무 쓰니까. 돌아서면 걱정이죠. 그리고 내가 그 과자 준 그것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는 경우도 생기죠. 고통이에요, 삶이. 그쵸? 자, 그런데 아이에게 선택권을 준다는 얘기는 일단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 주겠다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아이에게 선택권을 주는데 질문으로 주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선택권을 주는 게 아니라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에게 선택권을 주려고 하면 아이의 의견을 물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질문밖에 나올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그러면은 어떤 과자를 얼만큼. 근데 이제 아이들 중에는 왜 당장 답을 얻어야 되고 당장 뭔가 원하는 걸 요구를 하는 거를 저희 엄마 아빠가 들어 줘야 되고, 그래서 이 참을성이 굉장히 부족한 아이들이 좀 가끔 있잖아요. 예. 자, 그럼 이런 아이들이 와서 계속 이렇게 조르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똑같아요. 선택권을 주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거는 제가 하는 경우예요. 제가 뭔가를 하고 있을 때 아이가 와 가지고 딱 와서 옆에서 "아빠 나 저 뭐뭐뭐뭐." 이렇게 쭉 얘기하면 인제 제가 요거 설거지할 때 인제 그런 일들이 종종 벌어져요. "나 이거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딱 바로 거기서 "잠깐만, 잠깐만." 얘기하고 그다음에 인제 제가 물어봐요. "야 내가 지금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이 설거지가 끝나고 나서 네 얘기를 들어주면 차근차근 인제 이렇게 이렇게 들어줄 수가 있고 이렇게 되는데 설거지하는 도중에 네가 지금 이렇게 물으면 이 설거지를 그만하고 네 얘기를 들어줘야 돼. 그러면은 너는 아빠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설거지하고 비누 묻은 거 이거 다 닦아내고 뭐 이것저것 하고 그러면은 저희 아빠는 이걸 설거지를 또 이따 와서 또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니?" 라고 하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얘기하다가 기다릴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에게 선택을 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인제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이가 오늘 뭐 저기 뭐야 이 가끔 이 경우가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는 것 중에서 보면은 가끔 부모님들이 "우리 애 도시락을 싸 줬는데 안 먹고 들고 와요." 이런 얘기들. 그죠? 그러면서 도대체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면은 제가 인제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 그거예요. 그 도시락의 메뉴를 아이가 원하는 걸로 했나요? 100%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럴 때 인제 제안을 드린 게 뭐였냐면은 그냥 그러면은 일 주일치를 메뉴를 딱 해 가지고 아이랑 상의를 하면서 "한번 메뉴를 만들어 보세요."라고 제안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고 났더니 이렇게 했더니 "애가 불만이 없네." 이렇게 당장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아이가 선택을 한 거거든요, 메뉴를. 부모가 선택을 한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선택한 게 아니라. 그죠? 예. 자, 그러니까 아이와 협상을 해 가면서 "야 월요일 날 이 메뉴 괜찮아? 그럼 네 생각에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데? 그럼 이 메뉴 만들 때 여기에 뭐 너 추가하고 싶은 뭐 무슨 재료 있어? 아니면은 빼고 싶은 재료 있어? 너 안 먹기 싫어하는 거 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아이가 "아 나 이거 빼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거는 저기 뭐야 이게 눈을 맑게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데 그럼 이거 빼도 되겠어?"라고 이야기를 하면 또 아이가 생각을 해볼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아이가 빼줘 그래도." 그러면 그냥 빼주면 돼요. 그죠? 그러면은 아이의 선택을 존중해 주는 순간 아이는 자기가 선택한 것 자기의 의견이 받아들여졌다는 것에 의해서 굉장히 큰 안정을 얻어요. 그리고 자신감을 얻거든요. 그것이 인제 가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이야기가 어린아이서부터 전체적으로 다 먹혀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언어 발달 내용은 좀 어린아이들의 그런 어떤 접근법이었잖아요. 과자 먹고 싶을 때 뭐를 얼만큼 막 이렇게 했는데 실제 도시락이나 이거는 뭐 학교 다니는 뭐
저희 초등학교 한 4-5 학년 뭐 중학교, 중학생 그 이상도 다 거기에 맞춰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하든 아이가 관련된 거는 아이에게 우선적으로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 중에는 자기에게 선택권이 주어진 경우가 자기가 살아온 삶이 뭐 한 10 년에 10 한 4-5년 됐는데도 자기에게 선택권이 주어진 경우가 없으면은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뭘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때 부모님들께서 하시는 게 뭐냐면은 예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락이다 그러면 도시락에 햄하고 뭐 저기 고기 반찬 장조림 반찬하고 뭐 계란 반찬 그다음에 뭐 야채로는 뭐 저희 뭐죠? 그 가지 반찬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 중에서 뭐를 할래?"라고 하는 그런 이 예제를 제시함으로써 아이들로 하여금 있는 것에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하지만 이거는 아이가 자기의 의사 표현하기가 어려운 상태일 때 예시를 하는 거고 실제로는 아이가 스스로 자기 머릿속에서 그 선택을 하도록 무엇인가 메뉴를 머릿속에 그려 놓고 그중에서 뭐를 먹을지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다리는 게 그 우선이라는 게 일단 제일 처음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햄이라는 게 무엇이고 장조림이 무엇이고 계란이 무엇이고 이것들이 개념화가 된 상태가 돼야지 아이들이 써먹을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런데 햄이 무엇인지 개념도 없었고 그냥 이름만 알고 있었고 입맛으로 좋아만 하고 있었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 반찬 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기가 어려워요. 이게 인제 제가 흔히 자주 비유를 하는 게 뭐냐면은 수학 공부에 비유를 해요. 이건 제가 그랬거든요. 수학 시간에 딱 뒤에 앉아서 선생님 푸는 거 보면 선생님이 "이거는 이 문제는 이렇게 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이렇게 답을 얻을 수 있어." 이렇게 수학 문제 쭉 푸는 걸 보여주잖아요. 앉아서 이렇게 딱 듣고 있으면 다 이해가요. 예. 그래서 저렇게 저렇게? 이해했어." 그다음에 이해했으니까 어떡하죠? 공부를 안 해요. 예. 공부를 안 하고 있다가 인제 시험 날짜 다가와서 벼락치기 해 가지고 책을 꺼내 놓고 같은 문제예요 분명히. 비슷한 문제 같지는 않아도 비슷한 문제고 분명히 푸는 거를 봤고 이해도 했는데 내가 풀려면 안 돼요. 그러면 사람들 어떡하죠? 그 사람한테 가서 또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학생들이 자꾸 학교 가고 이렇게 되는 건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 푸는 거를 보여줘야 될 것이 아니라 학생들로 하여금 "너는 어떻게 풀어 볼래?"라고 하면서 하나하나 방법을 아이들이 생각을 하게끔 해 가면서 그 방법을 만들어 가야지 되는데 이게 인제 뭐라고 하냐면 저는 개념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개념화라고 하는 것이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상 없어요. 예. 유일하게 비슷하게 하는 사람이 제가 그랬죠. 하버드의 마이클 샌델 교수라고요. 예. 개념화까지는 아니지만 학생들로 하여금 그래도 생각을 해 볼 수 있도록 문제거리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건 그 사람 수업이 인제 유일한 제가 본 중에서는 유일한데 이게 똑같아요. 여기서도 햄이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이 써먹을 수 있으려고 한다면 반찬으로 햄을 요구할 수 있으려고 하면은 햄이라고 하는 것이 반찬이다라고 하는 그 개념과 연결이 돼 가면서 그 머릿속에서 개념화가 되어 있어야 '아 이게 햄이라는 반찬이 있었고 이게 이랬었으니까 이 반찬을 내가 요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그래야지 내가 반찬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면 선택권이 주어져도 아이들은 선택을 하기를 굉장히 어려워해요. 근데 이게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심한 게 뭐냐? 대학 졸업하고 '나 뭐 하지?' 분명히 내가 전공한 건 예를 들어서 제가 전공이 생화학, 생물물리 뭐 이런 걸 했었는데 생화학, 생물물리를 해 가지고서는 전공하고 졸업했는데 '나 이제 뭐 하지?' 직업을 찾아보는데 공무원 찾고 있어요. 네. 어디 회사 들어가는 거 찾고 있어요. 뭘 할지를 모르니까 사회에서 주어진 그 저희 있는 거에서 찾아보면서 그냥 '내가 할 거 있나?' 찾는 거예요, 직장을. 얼마나 참 두뇌의 그
이 두뇌로 인해서 갇혀 있는 두뇌로 인해서 삶이 힘들고 괴롭겠어요. 그렇게 찾은 직장 가 가지고 내가 원치도 않은 상태에서 가 가지고 사는데 그 직장에서 직장을 즐길 수 있을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뭘 다 즐기지 못한다가 아니에요. 그중에는 즐길 만한 사람도 즐기는 사람도 있겠지만 별로 없을 거란 얘기죠. 네. 자 그러니까 아이에게 선택권을 줘야 돼요. 근데 인제 이거 보면은 일반 아이들도 똑같죠. 일반 아이들도 저희 선택권을 주면 예시를 주면 금방금방 선택을 하는데 예시가 없으면은 뭘 선택할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이 인제 주로 어떤 아이들이냐면은 놀이동산에 데려가 주면 재밌게 노는데 집에 있으면서 데려다 주질 않으면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어디 가고 싶다고 하는 이야기를 잘 못하는 아이들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걸 표현을 잘 못하는 아이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되면은 왜 예능 프로 보면은 뭘 하는지 모르고 "오늘 와서 뭐 합니까?"라고 물으면서 하다가 "아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러면 그 안에서 놀잖아요. 멍석을 깔아 주니까 그 위에서 노는 그냥 광대일 뿐이에요. 그죠? 그런 사람으로 되죠. 그럼 그런 사람으로 되는 게 나쁘냐? 저는 나쁘진 않죠. 그 사람들도 자기들 돈 많이 벌어가면서 인기 얻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그 부모님들의 대상 제 부모님들은 지금 아이들이 자폐 또는 ADHD 이런 생각이 다른 아이들이잖아요. 그 아이들이 가 가지고 멍석 깔아 주면 그렇게 재밌게 놀 수 있을 성향이 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처음부터? 아니에요. 그거는 본능에서 오는 거고 본능적으로 그것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본능이 다른 사람들보다 쪼끔 뛰어날 뿐이에요. 머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능 프로 같은 거 자꾸 보면 그 프로를 분석해 가면서 '쟤네들은 왜 저렇게 짰을까? 왜 저런 게 사람들로 하여금 재미있게 느끼게 만들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예능 프로를 분석을 해 가면서 보질 않으면 머리는 그 사람들보다 더 떨어지는 사람이 돼요. 왜? 그냥 재밌다.' 그러고 보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축구 경기도 가 가지고 축구 야구 경기 보면서 사람들 환호성 치죠? 야구 경기든 축구 경기든 분석을 해 가면서 어떤 작전 저럴 때는 '나라면 어떻게 작전을 짜야 됐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다가 골을 넣으면 '야 그래 내가 저 생각을 했었는데. 어이 잘했네.' 이렇게 하면서 박수 치는 사람과 그냥 기다리다가 '야 좀 어떻게 해 봐, 해 봐, 해 봐.' 그러다가 '야 골 넣었네.' 이거는 두뇌가 천지 차이예요. 이쪽은 분석을 하는 쪽은 두뇌가 계속 발달을 하는 쪽으로 스스로 나가는 쪽이지만 이쪽에서 박수 치는 사람들은 나중에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저희 공 잘 차는 사람, 야구 잘하는 사람 이 사람들 거의 신처럼 숭배하면서 "팬이에요." 그러면서 뭐 이 사람들이 땀에 젖은 옷 벗어 던지면 좋다고 그거 가지고 기념품이라고 완전히 머리가 개죠. 예. 주인이 밥 던져 주면 자기 좋아하는 간식 던져 주면 좋다고 날뛰는 개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제 이제부터는 사람들의 두뇌를 적어도 내 아이가 생각하는 방법이 다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의 그 경우라면 이제부터 여러분들부터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방법부터 바꿔야 돼요. 그래야지 아이가 스스로 선택하는 거를 좀 선택권을 줘 가면서 이걸 통해서 어떤 식으로 이 아이에게 이 아이를 선택권을 가지고 어떻게 언어 발달과 그리고 판단을 내리는 훈련을 내가 그거를 섞어서 아이에게 아이가 모르는 그러니까 배우는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가르치지 않고 아이에게 아이가 따라오게끔 만들면서 그것을 훈련을 시킬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머리가 바빠야 돼요. 그죠? 그러려고 하면 축구 경기를 봐도 그거를 내가 먼저 분석을 하면서 봐야 돼요. 그냥 단순히 '골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그러다가 '아 골 들어가면 박수치' 이게 아니라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인제 이제는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경우가 인제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축구든 야구든 보면서 그냥 즐겁게 환호만 하던 그런 두뇌를 가지고는
자폐 아이들, ADHD 아이들, 지적 장애 아이들, 언어 발달과 이런 거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거기다가 또 한 가지 뭐가 있을까요? 아이들의 반발심을 계속 키워주는 그런 역할을 할 가능성이 더 커요. 왜냐하면 방법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축구 경기를 분석을 하면서 한번 해 보는 게 아니라 축구 선수가 잘하기를 바라잖아요. 그죠? 그럼 내 아이도 바라보면서 내 아이가 두뇌를 써서 그러한 상황을 벗어나서 잘 되기를 바라기만 할 뿐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잘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축구 선수들한테 욕하죠. 예. 축구 선수들 욕하면서 손가락질하죠. "야 이놈의 자식아 너는 축구도 못하는 놈이 어떻게 국가대표가 돼 가지고 너는 야구도 못하는 놈이 어떻게 프로에 들어가 가지고 너는 저기 뭐야 그 힘도 없는 놈이 무슨 씨름을 한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거를 그대로 아이한테 데리고 와서 가져와서 보면은 아이에게 "너는 왜 이걸 못하니? 너는 이걸 해야 되는데 왜 지금 이걸 안 하니?" 이렇게 돼 버리죠. 그러 보세요. 아이가 어떻게 하나. 축구 선수야 스포츠하는 그런 사람들이야 뭐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 아이는 나에게서 나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들어보세요. 어떻게 되나? 아이들이 좋아할까요? 아마 부모님들께서도 진짜 싫어하실걸요? 예.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부부 사이에서도 그런 일들이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이혼하죠? 아이들과 부모 사이도 이혼은 아니지만 그 뭐죠? 제 부모와 자식의 연이 끊어질 수밖에 없죠.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싸우고 악쓰고 반항하고 밖에는 되지가 않습니다. 학교에서 그러면은 그거는 학교와 친구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집에서까지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그거는 부모님과 가족 간의 부모님을 비롯한 그 가족 구성원들의 문제죠. 그래서 이 자폐 아이들 이 생각하는 방법이 다른 아이들의 공부의 시작은 이 교육의 시작은 실제로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자 어쨌든 이번 편은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에 다른 주제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